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압도적 상승 매수 타이밍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7월 달에 나오는 대량의 채권 발행 때 증시는 잠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를 준비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악재도 끝나거니와 이제 곧 늦어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만한 시그널이 시장에 나온 가운데 미국은 본격적으로 증시 상승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오늘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중에서 꼭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많은 내용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항상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쯤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얼 미국 주식이라고 실시간 뉴스를 올려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미국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이제 확인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전달해 드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하트 버튼 하나씩 눌러드릴 테니까요. 영상 항상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미국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의회에 출석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난 7월에 금리 인하 할 생각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지금 현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원유하고 채권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채권의 안정화는 자연스럽게 미국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의 경제 회복, 트럼프의 계획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 안정화되고 미국 트럼프 법안 통과도 잘 되고 문제없이 끝나고 뭐 단기간에 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본격적인 감세 법안이 2026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감세 법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업들이 내는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덜 걷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덜 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 기업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로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중심에서 더욱더 많은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경제 회복이 시작되고 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뭐 연속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시그널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본격적인 미국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소식들만 남았거든요. 뭐 하나만 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뭐 7월 달에 통과가 될지 뭐 8월 달에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뭐 늦어도 8월 초에 통과거든요. 통과 이후에 채권 발행이 대량으로 나오면 이거 물량만 잘 받아주고 나면 시장을 뭐 흔들 만한 이슈는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만 통과하면 우리는 강력한 매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 내년 11월에 미국에 바로 중간 선거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시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지속되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자꾸 기자들이라든가 뭐 의회 사람들이 자꾸 몇 월에 금리 인하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7월 연준은 7월 금리 인하를 그냥 뭐 동결하겠다라는 발언을 대놓고 해버렸어요. 올해 0.25%씩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 고용시장과 경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아직 불확실하다며 일부 품목에서 간접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은 7월 15일 날짜로 나오는 이제 7월 중순쯤 나오는 CPI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거라고 설명드렸죠. 여태까지는 비축해 놨기 때문에 티가 안 났는데 비축한 게 끝났어요. 뭐 이미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다 밝혔죠. 뭐 거의 물류 기업들, 특히나 뭐 식료품이라든가 다양한 소비재들을 사들이는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미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비축한 거 다 소비를 끝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30% 오른 관세로 들어온 그 물품들이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선박이 이동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4월에 관세 부과하고 한 비축한 거 쓰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선박이 도착하니까 6월 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5일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건 파월 의장도 아직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7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난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뭐 그냥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뭐 내려가진 않더라도 조금 좀 올라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버렸죠.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언가 바뀌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의 채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채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미국 자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위험을 해지할 때 보통 이제 미국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신뢰도를 회복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금리가 하락했느냐? 이유를 좀 봐야겠죠. 채권의 안정 이유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종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3단계 종전안에 따라서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트럼프가 종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미국 원유 가격의 정상화로 물가는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약간은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좀 안정된 데 영향을 줬고요. 저는 요것도 요것이지만 더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란의 사실상 항복입니다. 이란이 23일 날짜로 카타르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 1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거든요.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쳐맞고만 있으면 사실 이란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맞고만 있어?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성 발사는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발사를 어디로 몇 발을 어떻게 하겠다고 미국에게 공지해 줬습니다. 카트라와 미국은 공격 전에 미리 정보를 받아 방공망을 가동했고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돼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카타르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라고 이제 미국이 이미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란의 지금 자존심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피해를 줘서 전면전을 치르고 싶진 않으니까 진짜 질 것 같으니까 명분 주면 지거든요.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싸우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보여주기식 싸움을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은 미국의 핵실 공격에 대한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보복으로 전면전을 피하는 출구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 자존심 싹 다 구길 대로 싹 다 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압도적 승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압도적 승리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도적 무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미국 채권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 미국이 이겨. 이런 이제 공식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 탈출 수요가 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란의 방공망 완전 무력화 및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이란에도 뭐 레이더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비행기 지나가는 거 뭐 찾는 시스템이 있겠죠. 근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그냥 폭격 그냥 그대로 맞아버렸거든요. 무력화 및 이란의 사실상 항복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입지가 올라가니 자연스럽게 채권에 지금 안정화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게 추측해 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정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안정화되고 나면 트럼프의 트럼프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이거 법안 통과시켰다가 이거 까딱 잘못해서 이거 괜히 채권 발행했다가 이제 채권 시장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라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이유가 대단히 없거든요. 뭐 조율은 거치겠지만 결국 통과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 회복 타이밍이 이제 곧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번 법안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감세 법안이죠.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현재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봐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법인세를 많이 냈었는데 이걸 좀 덜 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돈들을 다 모아다가 어디다 하겠습니까? AI 투자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의 성장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횡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위주로 더 많이 상승했죠. 엔비디아의 뭐 좋은 실적 전망부터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 전망도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감세 법안까지 기대감이 커지니까 증시가 강력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7월 달만 좀 눌림목을 좀 피하면 7월 달 눌림목이 나올 때만 잘 매수해 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7월 달이라고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째 주 정도 혹은 며칠 정도가 유력하게 저점의 타이밍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리얼 미국 주식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 달에 저는 이 눌림목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이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왜 그런 얘기하는 거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수적인 파월 의장도 직전에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름 지표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름 지표를 왜 중요하게 보나요? 뭐 여름에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름에 이번 여름이 딱 7월, 8월, 9월이잖아요. 7월, 8월, 9월 동안 이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은 확인하고 가자. 라고 해서 7, 8, 9월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면 정말 장기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특별한 문제 없으면 금리 인하 시작되겠죠. 이거 시작되면 미국 경제 회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미국의 특히나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채권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와서 수익률이 높은 특히나 그때도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시장 지켜보시면서 이번 7월 눌림목 타이밍을 잘 살펴보자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제가 앞서 이미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PC 지표 이제 뭐 다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긍정적으로 나온 거 확인하셨죠?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표에서는 뭐 특별한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이대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오늘의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급한 뉴스 실시간 나오는 거 궁금하신 분들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리얼 주식 속보도 꼭 확인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